북한의 MZ세대, 장마당 세대. 김정은이 아무리 지져봐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는 게 장마당 세대 같습니다. 자, 그러자 김정은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휘어잡아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자들은 한류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작은 반동문화 배격법입니다. 나만 드라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후속타 법안이 발표돼요. 그다음에 이거의 최종 종착점이 저는 진짜 꼰대 3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평양 문화보호법을 올해 1월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어렵잖아요. 평양 문화보호법. 쉽게 말해서 오빠 금지법. 자기야 금지법. 나만의 말투,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말투, 남조선 말투, 남조선 풍습 따라하는 거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드라마 봤다고 총살했다 등의 보도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법안에 걸려서인데 법안 단속 초기라 매우 엄하게 단속을 하는데 남조선 영화 한정화 남조선 노래 75곡을 메모리 기억지에 입력하여 시청하는 범죄를 감행하다 처벌되었습니다. 마땅히 이 뒤에 대한 책임을 지하되 따라서 수고. 이 장마당 세대들이 안 들어요. 말 되게 안 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마지막 벼랑 끝 선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강력한 처벌. 근데 문화의 역사에서 아무리 옥죄고 간섭하고 탄압할수록 문화는 더 번지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한류 3법, 꼰대 3법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김정은 옆에 고위직이 밥은 잡쌌어? 걸리는 거잖아. 바로 걸리는 거죠. 걸리는 알아들은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21세기에 총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사형도 막 너무한 거 힘든데. 아니에요? 북한이 왜 한류가 들어오는 것을 겁내는지 아십니까? 이게요. 이 MZ 세대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이 아저씨는 또 기억하실 거예요. 1979년도 이 이란 이슬람 혁명이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그 호메이니 옹 이 집권을 했던 그런 과정인데 이걸 카세트 혁명이라고 불러요. 카세트 테이프 혁명이라고. 그래서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카세트 테이프에 너희들 지금 어떤 그 나쁜 왕 밑에서 그 신음하고 있고 외부 상황 이렇다가 다 녹음해가지고 싹 뿌린 거예요. 시민들한테. 이란 시민들한테. 그걸 몰래 듣는 거야? 몰래 듣고 야 우리가 지금 속고 살았구나라고 멘붕이 온 거야. 현타가 온 거야. 그것 때문에 이란이 무너졌어요. 카세트 테이프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가 고의로 돌린 거예요? 고의로 돌렸어요. 이슬람 근본 세력 호메이니옹 측에서. 실제로 나라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 유포가 됐잖아요. 한류, 사랑의 불시착 등등 이미 깔렸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모르면은 현실을 안주하고 할 수가 있어. 이제 안 이상은 비교가 돼요. 그치. 저 바깥 세상은 저런데 나는 이렇다고? 뭐지? 야 이거 정말 뭔가 부조리하구나. 들고 일어나자. 제2의 이슬람 혁명이 북한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미디어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서 봤을 때도 매체라는 게 요즘에는 무기예요. 무기다. 네, 그렇게 정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북한 같은 곳에서는 매체라는 게 애초에 선전물이긴 하니까 그러면 물론 지역적으로 어디서는 뭐 이게 진짜 완전히 진짜 그게 바깥 세상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거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연 거기서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예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건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임팩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10대 50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서로 싸워요. 아니다 맞다. 저거 가짜다? 네. 그래서 다 한국 사람들 뭐 굶어 죽고 막 이런데 멋있는 모습만 드라마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기 좀 남조선에서 뭐 보여주기식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사실 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분 사람들의 말도 맞죠. 하지만 젊은 세대는 안 좋은 면이 아니라 더 좋은 면 쪽으로만 생각하고 보려고 하는 거죠. 장마당 세대, MZ 세대는. 옛날에는 세 명 이상이 못 모이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그렇게 제재를 했을 때 지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거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남한 얘기나 아니면 이제 남한 테이프나 뭐 어쨌든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 내용을 주로 얘기를 한다던가 남한 말씨를 쓴다던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이 한류 콘텐츠 때문에 부모를 설득해서 함께 탈북하는
탈북 케이스 중에 고위급 자제 케이스까지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뭐야? 아버지가 고위급이에요. 북한에서. 근데 자기 딸이 남한 컨텐츠에 푹 빠져 있다라는 것도 환장할 지경이에요. 이거 어디 소문나면 나는 날아가는 거야. 근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럼요. 이 고위급 부모 같은 경우도 결국 딸의 컨텐츠 사랑 때문에, 한류 컨텐츠 사랑 때문에 설득이 돼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이런 사례도 지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뭐 여기 있는 분들이요. 북한에서 참 어른들 말 안 들었던 MZ세대들 다 와서 여기서 지금 이제 성인이 됐는데 아, 좀 한국의 MZ세대 제대로 만났을 때 좀 약간 힘들 텐데요. 그렇죠. 저는 그 일단 대학교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게 친구들이 너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아무리 우리 생각이 있다고 해도 북한의 MZ세대는 아직까지는 어른들 말을 좀 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어른들한테 공손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세뇌가 됐거든요. 근데 한국의 MZ세대들은 그냥 아니요 교수님 말도 틀리대요. 총장님 말도 잘못해서 내 말이 정답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멋있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뭐 단원들이랑 이렇게 밥 사주려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을 배려해서 뭐 주말에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주말에 저 시간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네. 과감한 거. 술 한잔 하지? 저 못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 맞아. 차가 좋아서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 거. 아까도 선배님이 저희한테 주말에 밥 먹자 그랬는데 저희가 싫다고 그랬어요. 저는 가장 좀 차이를 느꼈던 게 하나 딱 있었어요. 뭐요? 그게 왜였어요. 왜? 왜라는 질문을 왜? Y라는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못 알아들어도 그냥 알아들었어? 라고 하면 네! 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북한 자체가 뭔가 왜 그래요? 왜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돼, 안 거예요? 돼. 그러면 안 라는 돼.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궁금증도 생길 수 있고 맞아요, 여러 맞아요. 가지 그러니까 원치 않은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왜가 아니라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왔는데 학원 다녔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이런 문제들을 내주셨을 때 저는 전혀 못 알아듣게 됐거든요. 근데 알아들었어? 하니까 네! 저는 자동적으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친구들은 아니요, 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해주세요.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맞아 됐다. 맞겠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또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이게 버릇이 없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지난해 11월에 남포시의 남포 경기장에 500명의 군중을 모아놓은 상황에서 이른바 공개 재판이 열렸는데 인민 재판이 열렸는데 남포 교원대 학생 2명이 대한민국의 영화와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아이고. 라는 이유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 당시에 2명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2명의 대학생들한테 내려진 처벌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비교적 최근 뉴스인데 징역 15년. 15년? 실형 15년. 15년형. 과하다, 과해. 그러니까 예린 씨, 아니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의 뭐 오늘부터 우리는 이 뮤비를 봤다고 징역 15년. 네.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그거 봤는데 솔직히 지들 할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위분들은. 그걸 단속한 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걸 단속한 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래요, 지들. 계속 나쁜 놈이네. 네. 아, 오늘은 잘못 나왔다. 솔직히 너님도 봤죠? 전임도 많이 봤어요. 아, 일단 15년 이제 뭐 교화형에 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기존에는 한류 단속을 하는 보위부라든지 백공부라든지 이런 단속 기관에서 명분이 없었어요. 네. 그 정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2020년도에도 그렇고 22년도에도 그렇고 이런 한류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반동문화 사상배격법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15년형입니다. 15년형. 그래서 이게 맞춰서. 그래서 저 15년형이 이제 그 참 약과인 게 뭐냐면은 그 지난 10월 3일이었어요. 그 양강도 해산에서 고등학생 미성년자예요. 맞아요. 고등학생 2명이 남조선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이제 포르노를 보고 유통을 하다가 걸렸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공개 처형당했어요.
처형 진짜 당했어요? 죽었어요? 네, 그래서 해상 비행장 활주로에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저 지구상에서 미성년자를 처형시키는 나라는 북한이랑 이란 한 두 나라밖에 안 돼요. 주민들 다 활주로에 이제 오라고 한 다음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10대 미성년자 고등학생 2명을 공개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야 하면 그 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이제 공개 총살 당한 사람이 또 10대 아이였는데 계모 이제 그 양 엄마를 살인을 했다고 해요. 그거는 다 똑같이 공개 처형시켰는데 즉 남조선 영화와 드라마를 유통하는 거와 살인과는 같은 범죄다. 이 뜻이에요 지금. 같은 양형의 범죄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우리 이만갑에서 예전에 오징어 게임을 그 판매했다는 이유로 그 총살 당했던 그것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USB 이거 샀다고 무기징역도 받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0대들을 이제 이렇게 공개 처형까지 한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긴 하네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애들을. 그래요. 네. 오징어 게임을 봤다고 이제 공개 처형한 거는 북한 주민들도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유가 사실 번복이로 보여주는 거죠. 네, 오징어 게임을 봐서 사형을 당한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10대들을 공개 처형하는 거는 극히 드문, 정말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10대들한테도 벌을 줄 수 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정말 심하면 10대들이 초범이면은 노동단련대 다음에 또 걸리면은 5년의 노동 교화소까지는 이제 가능했던 그러니까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극히 드문 일이죠. 사실 이번에 그 2명 총살한 아이들은 우리나라 특목고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1고 고급중학교 여기 학생들이에요. 인재들이. 그러면은 말하자면 인재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아버지 엄마가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경제 조건이 못 받쳐주면 일고 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빼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못 빼냈다라는 건 시범격에 걸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게 굉장히 좀 북한도 아다리가 잘 맞아야 돼요. 재수없게 걸리면 죽는 거고 좀 재수가 그나마 좀 있게 생기면 이거 좀 조작해서 빼낼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